강의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초 안녕.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4단원, 사각형 단원 한번 개념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각형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직하고 수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직이란 얘기는 직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은, 자, 직각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여기를 다른 말로 90도겠죠. 90도를 수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직. 그리고 수선은 말 그대로 수직인 선을 의미하는 건데, 자, 이쪽에 가라는 직선과 나라는 직선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자, 두 형태는 직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가가 나에 대한 수선이 되고, 나가 가에 대한 수선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가와 나를 수직이라고 표시를 하고, 가는 나에 대한 수선. 자, 반대로 나는 가에 대한 수선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수직이란 용어와 이 수선이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수직하고 수선에 선생님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삼각자가 엄청나게 큰 삼각자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거 옛날에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거. 삼각자가 엄청나게 큰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뻥 뚫린 이런 삼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선을 처음에 그을 때는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이렇게 수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수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평행선하고 평행과 평행선인데 선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선생님 할게요. 자, 평행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찻길 생각하면 되고, 이 선과 이 선을 두 개를 평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행. 그리고 똑같죠? 이 선하고 이 선을 당연히 평행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행하다는 얘기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 평행하다는 얘기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평행선의 성질에서,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평행선의 성질에서 이쪽에 수선 보이시나요? 네. 자, 가와 나가 평행을 하고요. 가하고 나가 평행을 하고 어떤 다란 직선을 이렇게 수선을 걷게 되면은 동시에 이게 수직 90도로 만난다는 거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평행선도 자, 삼각자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데, 삼각자가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자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다 똑같은 삼각자를 이렇게 대고 삼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긋고요. 이렇게 이 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생기나요? 선생님이 여기에 삼각자가 없어갖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위아래로 이렇게 내리고 올리면 이게 삼각자가 이렇게 해갖고
평행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가면은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두 개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평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그냥 선을 재미삼아서 그냥 이렇게 그으면은 평행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평행선이라고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 단원에서 이제 제일 그 기본적인 수직과 수선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알아봤는데, 자, 한번 이쪽은 한번 지우고, 그 다음에 평행선에서 저 거리를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평행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또 그려볼게요. 평행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평행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평행합니다. 자, 평행에서는 수선을 내려야 됩니다.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직으로 만났을 때 이 길이를 디스턴스,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쪽 거리. 그래서 이렇게 수선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각각의 거리들이 다 똑같아야지 이게 평행하다는 게 증명이 되고요. 다 길이를 구해도 여 길이가 다 뭐 여기 7cm라고 하면 모든 길이가 다 7cm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다리꼴 같은 사각형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면은 수직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은, 자, 이쪽도 수직이겠죠? 이쪽에서 A, B, 뭐 C, D라고 하면, 자, AB와 CD의 거리를 구하라. 거리를 구하라 하면, 자, 거리를 이렇게 막 아무데나 그어주면 안 되고,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리는 항상 이 수선의 길이, 이 부분을 길이를 구해야지, 자를 대고 이 부분의 길이가 몇 cm인지 이렇게 해야지만 이 AB라는 직선과 이 CD라는 직선의 길이가, 이 부분이 그 두 직선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막 이런데 재면 안 돼요. 이런데. 그래서 이 거리.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뭐 최단거리라 해도 되겠죠. 최단거리. 가장 짧은 거리. 평행할 때죠. 평행할 때 최단 거리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가면 최단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횡단보도 갈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똑바로 가야지 제일 빨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수직, 수선, 그리고 평행과 평행선, 그리고 평행 사이의 거리, 이 부분을 잠깐 얘기했고, 이제 사단원 자체가 보면 알겠지만은 뭐 사각형, 뭐 정사각형, 마름모, 사다리꼴 이런 부분들이 이 평행선과 이 수직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사다리꼴하고 평행사변형만 그 내용 정리한 다음에 요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사각형의 제일 대표적인 그 사각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두 번째 사다리꼴과 평행사변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사다리꼴하고 평행사변형이 뭐 이렇게 생긴 거가 아니라 정확하게 뜻을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사다리꼴의 뜻은 우리가 평행하고 평행선을 배웠잖아요. 맞죠? 그래서 뜻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한 쌍의 변이 평행인 사각형. 같이 할게요. 자, 평행사변형 뜻입니다. 뜻은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 자, 한 쌍이라고 하면 한 쌍은 말 그대로
두 가지를 포함해서 한 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쌍이 이렇게 평행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사다리꼴이 되고, 그리고 평행사변형은 한 쌍과 이쪽에 두 쌍이 평행한 부분이 있어야지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그림을 그려주면은, 자, 윗변하고요, 아랫변이 평행하고 아무데나 거도 이거를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두 쌍이라 나왔으니까, 자, 위에 한 쌍도 평행해야 되고, 자, 이쪽, 마주보는 이쪽도 이렇게 평행한 부분이 나와야지만 이 부분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은 한 쌍이 평행하고, 그리고 평행사변형은 두 쌍이 평행한데, 자, 선생님이 이 한 쌍만 평행해도 평행인 사각형이 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두 쌍이나 평행한 사각형이 되므로 이 평행사변형도 다른 말로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조건이 복잡하게가 아니고 이제 좀 까다롭게 그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도 평행사변형이지만, 이 친구를 보면은 한 쌍만 평행해도 이게 사다리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꼴은 그 평행사변형이 이 사다리꼴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쪽이 이제 한국 사람이고, 이쪽이 뭐 한국인 남자? 우리 한국인 남자나 한국인 여자도 한국 사람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꼴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해요. 그리고 사다리꼴에서는 그렇게 많은 특징이 없습니다. 보면은 이 각도를 정확하게 다 구하지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자, 선생님이 이렇게 좀 예쁘게 그렸지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생겨도, 자, 이렇게 생겨도 사다리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생겨도 사다리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평행사변형은 좀 뭔가가 이렇게 정직해야 돼요. 이렇게 딱 정직하게 길이도 같아야 되고, 맞죠? 평행해야 되고. 그럼 이 평행사변형에서는 성질이 좀 있는데, 선생님이 빠르게 성질 한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쪽 각과 이쪽 각이 똑같습니다. 이거를 대각이라 하는데, 대각의 크기가 똑같고요. 그리고 이쪽 마주보는 이쪽 각과 이쪽 각이 무조건 똑같습니다. 또 선생님 좀 이따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웃하는 변이라 하는데, 이 이웃하는 변의 합도 무조건 180도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자, 선생님이 이쪽하고 이쪽이 180이고 이쪽하고 이쪽이 180이므로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이 360도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평행사변형은 성질이 좀 많기 때문에 또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자, 어떤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각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이렇게. 자, 이쪽 대각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대각선을 걷게 되면은 이 대각선의 이 부분, 이 만나는 점이라 하거든요. 이 점이 딱 정확하게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는 그 성질이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고, 그리고 이웃하는 각이라 할게요. 이웃하는 각이 크기가 180도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대각선은 이 서로 다른 것들을 각각 이등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7cm라고 하면 이쪽이 네모라고 해도 7cm가 되는 거고, 이쪽이 뭐 5cm라고 하면 이쪽 나머지 부분도 5c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평행하다고 나왔으니까 나중에 이제 합동해서 증명이 되는데, 이 마주보는 변도 길이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성질이, 정확한 용어의 뜻과 그리고 그 성질들을 좀 정확하게 메모해서
기억을 한다면 요번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사각형 남은 것, 직사각형, 그리고 정사각형, 그 마름모의 성질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강의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초 안녕.